안녕하십니까, 이수님입니다. 오늘 방송 제목은 세계 1위 삼성을 키운 혁신가 이건희 회장입니다. 방송에 앞서서 아직 이수님TV의 구독을 안 누르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10월 25일 어제죠, 서울 삼성병원에서 향년 78세로 별세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별세에 대해 정재계는 거목이 영면했다면서 조화와 조문을 통해서 위로를 보내고 있고, 세계의 주요 외신들은 글로벌 기업 삼성을 키워낸 거인 이건희 회장 별세라는 제목으로 긴급 타진하고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부친인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별세 이후에 1987년부터 삼성그룹 2대 회장에 취임한 이후에 그 삼성그룹을 세계 1위 기업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삼성그룹 경영 승계 이후 2014년도에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 약 27년 동안 삼성그룹을 이끌어 왔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기획력과 기술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디자인이 약하면 다른 어떤 요소까지 그 힘을 다 발휘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을 항상 강조해 왔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대한민국도 세계 1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삼성그룹의 성공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삼성 반도체와 스마트폰 또 바이오 등 신사업을 통해서 삼성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이 회장이 경영을 맡은 27년 동안 삼성그룹은 매출은 40배가 증가를 했고 시가총액은 약 300배 이상 커졌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삼성그룹을 세계 제1위 기업으로 이끈 가장 중요한 것은 과감한 결단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너가 아니면 내릴 수 없는 독창적인 발상의 결단이 오늘의 삼성그룹을 세계 1위 기업으로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93년도 6월에 그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그 캠핀스키 호텔에서 삼성의 임직원들을 불러 모아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삼성은 60년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꼽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는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있다 하면서 삼성의 제2 창업을 선언했습니다. 그는 특히 그 전날 독일행 비행기 안에서 한 편의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후쿠다 타미오 삼성 고문이 쓴 후쿠다 보고서였습니다. 당시 이 회장은 이 보고서를 통해서 모든 변화의 원점에는 나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삼성의 신경영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95년 3월 9일 오전 10시에 2천여 명의 삼성전자 구미공장 전 직원이 모인 가운데서 삼성전자 구미 사업장 운동장에서 애니콜과 또 무선 전화기, 또 카폰, 팩시밀리 등 삼성전자 제품 15만 대가 쌓여 있었습니다. 품질은 나의 인격이요 자존심이라는 현수막 아래에서 품질 확보라는 머리띠를 두른 삼성 직원 10여 명이 해머로 그 제품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이 제품들에 불을 붙여서 모두 불을 태워 버렸습니다. 앞서 삼성은 임직원들에게 설 선물로 약 2천여 대의 휴대폰을 돌렸는데 통화가 잘 안 된다는 불만이 나왔습니다. 직원들의 불만을 전해들은 이 회장은 돈 받고 불량품을 만들었다니 고객이 두렵지 않는가 라면서 이런 화형식을 지시한 것입니다. 당시 불태운 제품 15만 대는 시가로 따지면 500억 원어치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7년 뒤인 2002년도에 삼성전자는
휴대폰 4,500만 대를 팔아서 3조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삼성 관계자는 1995년도 당시 회사 전체 이익의 5%를 한순간에 불태운 가감성이 결국 삼성 직원들의 투지에 불을 지폈다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애니콜 신화로까지 이 행사는 가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신화의 중심에는 이건희 회장의 결단이 있습니다. 우선 1987년 당시에 삼성전자는 4메가 D램 개발 방식을 스택 방식으로 할 것이냐 렌치 방식으로 할 것이냐를 두고 엄청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스택 방식이라는 것은 쌓는 방식, 이렇게 뭔가 이렇게 쌓아 놓는 방식이고, 그 렌치 방식은 이렇게 파들어가는 방식, 굴을 파서 어떤 파들어가는 이런 방식인데, 이 두 가지 방식을 놓고 이제 삼성전자 제품에 어떤 방식을 취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굉장히 크게 했다고 합니다. 이때 이 회장은 쌓아 올리는 것이 파고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쉽고, 또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회로를 고치는 것도 이 쌓는 방식이 훨씬 편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수조 원의 투자금을 들여서 연구원들이 실험을 통해서 거쳐야 할 상황이 있는데, 이것을 이 회장이 직접 이제 쉽게 결정을 내려준 것입니다. 삼성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도 2001년도에 일본 도시바로부터 공동투자 제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은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그 도시바의 그 공동투자 제의를 거절하고 독자 투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2004년도에 삼성은 플래시 메모리 점유율 60%를 기록하며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엔지니어 감각을 지닌 이 회장은 각종 제품 개발에서도 직접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1983년에 모토로라가 휴대폰 시장을 열어가자 삼성도 1987년에 휴대폰 생산에 뛰어들었고, 또한 1989년도에 본격적으로 휴대폰을 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회장은 휴대폰에서 가장 많이 쓰는 키가 샌드와 엔드 키인데, 이 두 개의 키를 제일 위쪽에 올리는 것이 좋겠다고 이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키의 글자 색깔도 숫자 키와는 다른 색깔을 넣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세계가 모토로라의 관행을 따라가던 당시에 이 회장의 이러한 지시는 파격에 가까웠습니다. 샌드와 엔드키가 위로 올라간 삼성 휴대폰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은 매우 뜨거웠습니다. 이후로 모든 다른 휴대폰에서도 샌드와 엔드키는 삼성을 따라서 위로 옮겨졌습니다. 그의 엔지니어적인 감각은 삼성 제품 곳곳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숨어있던 1인치를 찾아라, 이런 유명한 그때 슬로건이 유행을 했습니다. 숨어있던 1인치를 찾아라. 그래서 이것은 이제 유명한 명품 플러스 원 TV도 이 회장의 지시에 의해 탄생한 것입니다. 1996년도에 당시 TV의 표준 화면의 규격은 4:3이었습니다. 4:3. 그러나 방송국의 송출 화면 규격을 보니까 이보다 가로가 조금 더 긴 12.8대 9였던 것입니다. 이건희 회장은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던 이런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방송국에서 송출하는 영상을 모두 그대로 이 TV를 통해 담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규격의 TV를 만들라고 지시를 한 것입니다. 이 결과 숨겨진 1인치가 더 늘어난 명품 플러스 원 TV가 등장하면서 삼성전자 TV는 새롭게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건희 회장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또한 그런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한 세심한 관찰력,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삼성이라는 이 거대한
기업을 오늘날에 이끌어낼 수 있었고, 세계가 주목하는 삼성이 될 수 있었고, 또한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세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제품이 바로 삼성 제품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그 이건희 회장님이 이제 그동안 6년 가까이, 6년 5개월 가까이 병상에 누워 계시다가 어제 별세를 한 것입니다. 정말 애통하고 정말 우리 국가로서도 굉장히 큰 손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 1위 기업을 키운 이건희 회장의 별세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상 이수님 TV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